카이스트 캠퍼스 내에서 다양성을 포유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카이스트 포용성위원회를 만나러 한번 와봤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포용성위원회 어떤 단체인지 먼저. 우리 학교 내에 굉장히 많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성별도 있고 종교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나라에서 국가, 민족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성을 모두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다 같이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용성위원회는 이런 우리 학내의 다양성을 모두 다 포용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총장 직속의 기구이고요. 지난 2017년 9월부터 처음 만들어져서 이제 4기째를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8명 정도의 교수, 학생, 직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또 그 이외에 서포터즈들을 저희가 모셔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용성위원회가 다른 점이 있다면 혹시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포용성위원회 말고 말씀하신 인권윤리센터, 옴부즈펄슨, 스트레스 클리닉도 있고 상담센터도 있고, 근데 이 곳들이 다 각자 자기의 고유의 역할이 있어요. 인권윤리센터는 어떻게 보면 신고를 하고 조사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기구예요. 근데 포용성위원회는 이 다양한 기구와 함께 만나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어려움을 나누고 우리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용성위원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가 2016년 3월에 제일 처음 만들어졌고, 카이스트 포용성위원회가 두 번째로 만들어졌는데요. 아시겠지만 어느 곳이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한 사람과 또 행위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학교가 대응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예방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있었고, 또 우리가 세계적인 대학인데 글로벌하게는 이미 이런 다양성과 형평성과 포용성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른 대학은 학교 수준이 아니라 학과 수준에도 그런 포용성 관련된 기구들이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세계적인 인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화와 이런 교육을 미리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용성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포용성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모두가 서로 다르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서로 이제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취지로 일을 했지만 오히려 그 존중이나 포용이 아니라 배제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두가 이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일로 해서 갈등이 발생한다든지, 그럴 때가 이제 좀 저희 입장에서는 원래 했던 취지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니까 그거를 다시 이해시키고 같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가끔 이제 힘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 대신 또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일이 잘 해결되고 나면 또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 문제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감사하고 즐겁고 다행히 행복감을 느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람을 느끼고 있죠. 네. 작년 10월에 유튜브에 그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카이스트 선언문 영상이 하나 올라왔잖아요. 그거 외에도 모두를 위한 화장실 등 이런 포용성위원회 활동에 대해 민원이나 부정적인 반응도 이렇게 있던데, 이런 장애물에 대해서는 항상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포용성과 다양성을 위한 선언문을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이런 가치를 우리가 수호하지 않겠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아주 특별한 어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선언한 게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카이스트가 전 세계적인 학교로서 이런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가겠다는 걸 선언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모두를 위한 화장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남자, 여자 화장실로 나눠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약간의 이런 변화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라기보다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있고
그 화장실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목적으로도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런 시도들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 최근에 들은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길에 램프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그걸 처음 만들 때 굉장한 반대가 있었대요. 네. 그게 처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였지만 지금은 유모차, 캐리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처음에 만들 때는 낯설어서 반대나 두려운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나이 들고 또 사람들이 항상 지금 현재 위치를 고수하려는 또 그런 심리도 있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깨보는 것도 카이스트에서 해볼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대학의 다양성위원회랑 비교를 했을 때 그 카이스트 포용성위원회의 고유의 특징은? 다양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인터뷰 요청도 꽤 있고.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은 다른 대학교는 다양성위원회인데 왜 카이스트는 포용성위원회인가요? 이에요. 2017년 9월에 시작하기 전에 6개월 이상 학교 경영진과 논의가 있었고 그 전 6개월 이상 정책 연구가 있었어요. 우리 학교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인정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정책 연구를 하고 나서 결과였는데 이제 학교 경영진과 상의할 때 요즘 세계에서는 다양성보다 더 큰 포용성을 이야기한다고 제안을 주셔서 포용성위원회를 만들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다른 대학은 센터도 있고 직원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리포트도 만들고 뭐 이런 눈에 보이는 활동을 많이 하는데 카이스트는 어떤 실적과 활동이 있는가를 문의를 하세요. 근데 카이스트 포용성위원회는 다른 곳과 의도적으로 구별되어서 저희는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한다. 선택과 집중을 저희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리적인 공간이 없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만나고 주로 만나도 다른 곳에 회의실을 빌려서 만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가 돕는 역할을 주로 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미얀마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저희가 성명문을 내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를 했고요. 이 선언문 자체가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학교의 지향점을 발표를 한 것이고 우리 구성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학교 캠퍼스 안에서는 그런 다양성과 포용성에 반하는 행동은 우리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포용성위원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선정해서 제대로 하겠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 오랫동안 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용성위원회의 계획은 혹시 있으시다면 어떻게 되는지? 전임 포용성위원장님들께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국제 학생들도 많이 이제 들어오고 항상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시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상황 속에서 포용성위원회의 본연의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신경을 쓰고자 하는 것들은 이 포용성위원회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 풀을 넓혀가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포용성위원회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꼭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링크 클릭해주세요. 사실 여기 계신 세 분도 이게 본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실 텐데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구독, 좋아요? 안 돼, 나 그런 거 못해.